자, 정보봉의 미디어 정거장입니다. 안정적인 거의 없다의 진행과 함께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나도 완전히 쌈싸서 없는데. 아, 살짝 보고 있었는데. 나는 좋아요. 네, 교수님하고 동급인 갑지 뭐. 에이, 설마. 어쨌든 자, 오늘의 영화는 뭐죠, 봉우리? 마션입니다. 감독이 누굽니까? 감독이요. 와우. 감독이 와우예요? 야, 근데 리액션이 좋아졌어. 와. 되게 낮춰져졌어. 네. 야, 감독. 아니네. 많아졌어요. 와우. 와우. 그러니까 나 몰라요라는 걸 표현하는 방식이 엄청 많아졌어요. 아니, 감독을 물어볼 거라고 상상을 못했네. 아니 왜 항상 영화 얘기하는데 감독 얘기 나올 거라고 상상을 못해요. 물어봐. 네. 뭐 이제 보통 하면 모르죠. 네. 와우. 와, 이거 너무 깜짝 놀랐어요. 나한테 왜 감독을 물어보지? 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야, 미국 부자 이후로 또 재밌네. 아까 우리 댓글 보는 이거 지금도 댓글 다셨는데 그린리프 있어요. 그린리프. 그럼 웬만하면 모르겠으면 그냥 영어로 그린리프라 해. 와. 그린리프 감독 아닙니까? 우리 너무 재밌다. 리들리 스콧 정도는 알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리들리 스콧 감독이에요? 네. 오, 리들리 이런 스콧이 이렇게 뭘 만든 사람이죠? 훈훈한 영화도 만드시는구나. 네네네네. 뭐 만드는 영화? 뭐 만든 사람인지에 대해서는 프로메테우스. 네. 근데 전 너무 그래서 대표작이 아닌데 그 영화. 나는 그 영화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되게 미스테리어스하고 네. 약간은 기괴한 영화 만드시는 줄 알지. 아니 이분이 블레이드 러너 만드신 분이고. 아, 그래요? 델마 루이스 만드신 분이고 에일리언 만드신 분이잖아요. 그렇죠. 취향이 SF의 다양하시네요. 거장이죠. 네, SF의 거장이고 정말 영화 역사에 남을 비주얼리스트예요. 그렇지.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 양반이. 그 뭐였죠? 저기 아놀드 슈와르츠네거 나왔던 거? 아노드 슈와르츠네거. 터미네이터? 아닌데. 아노드 슈와르츠네거 나왔던 게 이렇게 뭐가? 두두두두 갈리고. 토탈 리콜. 토탈 리콜. 그거는 저기 다른 사람이야. 네덜란드 출신 감독인데. 폴 버허맨. 네, 폴 버허맨 감독이고. 폴 버허맨하고 맨날 리들리 스콧하고 맨날 헷갈려. 그래요? 왜냐면 좀 이상해. 둘 다 비주얼리스트고 네, 스타일이 비슷해가지고 그런지. 기괴한 장면 만들어내는데 일가견이 있거든. 폴 버허맨은 이제 원초적 본능 만드는 사람. 그렇죠. 근데 그 필모를 들어보니까 마션은 좀 튀긴 튀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리들리 스콧 그 계열 스타일에서? 중에는 그렇죠. 좀 튀죠. 왜냐하면 리들리 스콧이 항상 자기가 정확하게 잘하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이라 원작 소설 좋은 게 있어야 그걸 가지고 영화를 만들어요. 마션이 또 원작 있는 모양이에요. 원작이 되게 훌륭하죠. 그리고 이 리들리 스콧이 만든 대부분의 영화들은 원작 소설이 있습니다. 킹덤 오브 헤븐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좀 이거 굉장히 스토리가 훌륭하네라는 생각이 들면 원작이 있어요. 어떤 감독의 색채도 굉장히 강하지만 맷 데이먼이라는 배우가 갖고 있는 맷 데이먼의 탁월함이 멋있어. 네, 그 색깔이 이 영화랑 너무너무 매칭이 잘 됐다. 우리 저 미국 부자 나온 영화 저번에 했던 영화 뭐죠? 그 영화랑은 또 젊은 맷 데이먼과 안 도와줄 거니까 미안해요. 기억해내라. 그때랑 또 이 완전히 이렇게 뭐라 그럴까 성숙된 이 맷 데이먼의 차이를 우리가 또 지난주에 이어서 맷 데이먼을 또 보니까 되게 색다르더라고요. 진짜로 연기가 원숙해졌지. 맷 데이먼은 참 대단한 게 굿윌 헌팅부터 계속 주연했단 말이에요. 근데 계속 주연하는데 이 사람의 역할은 정말 버라이어티합니다. 주연의 색깔이 다 다르죠. 진짜 잘해 근데. 네. 그러니까 맨날 지적인 연기만 하는 거, 뭐 지적인 연기만 하는 줄 알았더니 갑자기 본 시리즈를 찍더니만 맞아. 액션 연기를 막 끝장나게 하더니 또 막 이상한 영화 막 찍어요. 맞아요. 근데 다 잘 어울려. 근데 대단하네. 마션이 가장 잘 어울려. 수아님이 인터스텔라 개봉은 마션 개봉한 것도 좋았죠라고 했는데 헷갈리잖아. 둘 다 비슷한데 들어가 있어. 엄청 헷갈려. 근데 하나 되게 이상한 놈으로 나와. 막. 그래서 제가 미국이 맷 데이먼을 구출하는데 쓴 돈이 도대체 얼마인가. 아이고, 그러네 인터스텔라 때도. 네. 그리고 생각해봐. 라이언 일병 구하기에 라이언도 맷 데이먼이에요. 그 사람 구하려고 목숨 7명이 날아갔어요. 그러네.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뭔가 위기에 빠져서 약간 억울한 그런 역할이 잘 어울리나 보다. 네, 진짜 맞아요. 그리고 사실 따지고 보면 제이슨 본드요. 미국에 트레이닝 했다가 버려진 사람이잖아요. 억울해. 안 구하니까 막 미국을 공격해버리잖아. 그러니까 미국은 계속 맷 데이먼을 구한다. 거의 없다님이 자기 채널에서 이걸로 영상 만들었던 것 같아. 맷 데이먼으로. 네네. 그래서 이런 맷 데이먼의 그런 분위기하고 되게 잘 맞는 첫 대사가 있잖아요. 그 뭐였죠? 첫 대사가 소설로도 되게 유명해요. 똑같은 첫 대사. 뭐지? 그래서 제가 거기다가 이렇게 해놨는데 I'm pretty much F. 예예예. I'm pretty much F.
뭔지 알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제 코너에다가 살짝 적어놨는데 나 완전히 X 됐어. 그렇지. 네. 나 완전히 새 됐어. 네. 근데 이게 딱 첫 장면 나오면서 그 여자가 딱 나오는데 맞아요. 아 정말 맷 데이먼의 딱 그 당시 분위기하고 정확하게 어울리는 대사죠. 아 제가 왜 헷갈렸냐 그러면 그거랑 헷갈렸어요. 저 여기 있어요 하는 대사 있잖아요. 그 처음에 녹음해서 보낼 때 나 여기 아직 살아있는데라고 말하는 그 뻘쭘한 장면 있잖아요. 야 니들 나 죽은 줄 알았어? 나 살았어 라고 얘기하는 그것도 재밌는 장면이죠. 첫 장면에서 이제 어떻게 나오냐 그러면 맷 데이먼을 포함하고 있는 화성 탐사선이 가서 이제 막 여러 가지 자료를 막 수집하고 막 정보 각자 자기를 하고 있어요. 각자 자기 전공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맞는 일을 막 하고 있는데 봉우리 어떻게 되죠? 갑자기 폭풍우가 불어가지고 화성에서 그래가지고 철수를 하는 와중에 다시 이제 본체 비행기로 비행기가 아니죠 우주선으로 올라가야 되니까 모선으로 올라가야 되네. 근데 철수를 하는 와중에 맷 데이먼이 폭풍에 날아온 안테나인가? 그죠? 이 안테나 같은 걸 맞고 멀리 날아가 버려요. 그래서 이제 팀원들이 자기네들도 살아야 되니까 구출하지 못하고 먼저 떠납니다. 여기서 이제 맷 데이먼을 구출하지 못한다는 결정을 내리는 선장이 제시카 차스테인입니다. 명배우죠. 아 이뻐요. 네, 뭐? 제시카 차스테인이 개인적으로 어떤 책임을 지는 여성에 가장 잘 어울리는 배우예요. 맞아, 약간 강단 있고 싸움도 잘할 것 같고. 싸움도 진짜 잘할 것 같고. 어쨌든 그래서 이제 팀원들은 다 이제 지구를 복귀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맷 데이먼이 그냥 그대로 죽은 줄 알았거든. 근데 세상에나 이 양반이 그렇게 쉽게 죽는 양반도 아니고 꾸역꾸역 살아남는 사람이라는 걸 나중에 이제 혼자 맷 데이먼이 깨어나 보고 나니까 화성에 혼자 남겨진 거죠. 인류 역사상 가장 최장거리에 조난이 됐어. 혼자 조난당한 사람이 돼버린 겁니다. 야 영화 설정 진짜 재밌어요. 근데 이게 뭐 과학적으로 얼마나 말이 되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대부분은 가능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일단 그렇게 우주 폭풍이 몰아닥쳐서 안테나에 맞고 날아갔어도 그게 그 자리에서 그대로 꽂혀 있었기 때문에 출혈이 크지 않았고 우주복은 그대로 있었고 그냥 안으로 밀려 들어간 거니까 그 상황에서 분명히 다시 살아날 수 있대요. 그래서 꾸역꾸역 혼자 우주선으로 기어 들어가지고 이거 뽑고 혼자 이거 꼬매고 맞아 아팠을 것 같아. 이러면서 더럽게 아파 막 이러면서 꼬매고 이러면서 이제 지구로 뭔가 이제 송신을 시도를 합니다. 저 여기 살았는데요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자, 그 이후의 이야기 봉우리 얘기해 주세요. 이게 너무 영화 길고 많아서 일단 이제 거기서 이제 생존하는 영화죠, 사실은. 화성에서 거진 한 1년? 그죠. 1년 정도 거의 있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특히 이제 농사를 짓는 것이 감자 농사를 짓는 것이 그 생존 과정 중에 하이라이트입니다. 감자 농사를 지으면서도 수많은 어려움에 봉착해요. 그렇죠. 진짜. 왜냐하면 여기 지구의 환경이 아니거든. 거기서 그런 대사를 하잖아요. 그 식물을 기울 수 있으면 세계를 지배할 수 있다. 나는 그러니까? 지금 우주를 지배하게 됐다. 나는 화성을 점령했다. 화성을 점령했다. 그러면서.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똥으로 키우고. 맞아요. 이 사람이 수많은 그런 어려움에 봉착했는데 그걸 하나하나 이겨나가는. 전 이 영화가 우주 버전 캐스트어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캐스트어웨이보다 훨씬 재밌어요. 그렇죠. 그리고 훨씬 역동적입니다. 그리고 캐스트어웨이 주인공은 좀 되게 인간적으로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지만 상당 부분 우울하거든요. 우울하고 너무 로빈슨 크루소의 적이 너무 강하죠. 그리고 뭐랄까 좀 보고 있으면 짠하고 딱해요. 맞아요. 근데 마셔는 왜 때문에 조금 달라요. 이 사람은 정말 특이한 게 막 희망에 들떠서 난리를 치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절망하는 감정으로 빠지질 않아요. 근본적으로 낙관적인 사람. 그러니까 자기의 낙천성을 그대로 유지를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흔히 낙관적이거나 낙천적인 사람을 되게 업되는 사람, 막 신나가지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그렇지 않거든요. 낙관적인 사람은 오히려 점혈질에 가까워. 점혈질. 그러니까 피가 이렇게 점혈질이 약간 약간 끈적한 사람들. 그러니까 감정의 요동이 적은 사람들.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보통 멘탈이 세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멘탈이 센 거죠. 자기 할 일 그냥 찾아서 하고 필요한 것들 충족되면은 그렇게까지 힘들어하지 않고 계속해서 최대한 가능성을 찾고 생존할 가능성을 찾고. 그래서 또 그 감자 농사하고 또 하나 눈에 띄는 그 생존 과정에서 하이라이트가 교신에 성공하는 장면인데
결국에는 의사소통 방법을 찾다 이게 우주 덕후들이 그래서 되게 좋아한대 이 영화를. 패스파인더를 찾아갑니다. 네. 근데 패스파인더는 지금도 우리가 그러니까 이미 퇴역을 했지만 화성 탐사선으로 지금도 유명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우주 덕후들이 되게 좋아한대요. 퇴역한 패스파인더를 찾아가서 그걸로 나사와 교신한다는 거에 교신하는 것도 되게 재밌게 네. 코드로 교신하죠. 그것도 처음에 그 패스파인더로 교신할 때 되게 재밌는 게 이렇게 세 개를 박아놓고 예스 노우를 양쪽에 박아놓고 내가 보입니까라고 이렇게 가운데 질문을 한 다음에 카메라를 돌리게 만들잖아요. 그렇죠. 나사에서 그러면은 보였으면 예스로 돌려야 돼요. 그렇지. 근데 나사가 장난꾸러기로 되게 들어서 노우로 돌려. 맞아. 근데 어쨌든 돌렸으니까 이제 마크 와트니가 좋다고 이제 교신이 됐다 그러는 거죠. 이제 그때부터 또 이제 현실적인 문제들이 막 닥치게 돼요. 나사는 지금 당장 이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화성에 또 탐사선을 보내면 말도 안 되잖아. 나사 예산도 안 그래도 미국 정부가 나사 예산 계속 갖고 있는데 돈이 없어. 그럼 어떻게? 다음 탐사선이 갈 때까지 얘를 살려는 놔야 돼. 버릴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식량을 보내주자. 식량을 어떻게 보내주지? 우주선을 또 만들어야지 뭐 어떻게. 적은 예산으로 갈 수 있는 놈으로. 그리고 그런 얘기를 막 마크 와트니한테 얘기를 하니까 와트니가 여기서 이제 욕하죠. 사실 I am pretty much 그 F는요 소설의 첫 문장이고 영화에서는 사실 처음에 안 나오거든요. 그랬다가 이제 여기서 저기 뭐 장관님도 와서 보고 있는데 F 단어는 좀 쓰지 마시죠라고 하니까 F 뭐 이런 장면이었지. 거기서도 유머가 느껴지는. 그렇지. 야 나 화성에 있을 건데 어떡 할 거야 니네가. 근데 내가 볼 때 아마 진짜로 화나서 그랬을 텐데. 진짜로 화나서 그랬을 거예요. 네. 근데 재밌는 장면입니다. 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이 이 사람이 탐사선 타고 막 돌아다니잖아요. 근데 너무 추운 거야.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해요? 방사능 나오는 걸 뒤에다 싣고 다니잖아. 당장 살아야 되니까. 근데 이 장면을 딱 보면서, 그러니까 이 사람이 계속 즐거워는 하는데 매 순간 목숨을 걸고 있구나라는 게 바로 느껴지는 거예요. 참 묘한 게 저는 이게 이제 오늘 이야기에서 되게 핵심이 되는 뿌리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인간이 낙관적일 수 있는 거는 어디서 오는 힘일까? 이거 되게 어려운 질문이다. 그러게 마크 와트니가 그렇게 절망적인 상황에서. 낙관적일 수 있었던 이유, 멘탈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 사실 대부분의 사람이 낙관적인 멘탈을 지키는 건 결과를 예측하면서 지키거든요. 아마 잘 될 거야. 그렇죠. 내가 원하는 대로 될 거야. 예측 가능성이 있어서 그런 어느 정도는. 예측 희망이죠. 희망인데 막연한 희망이 아니라 거기까지 갈 수 있는 길들이 보이는 희망. 네. 그럼 뎁더 똑똑해야 되네. 이걸 또 똑똑해 무슨 말이야? 낙관적이려면은 마크 와트니 정도로 천재 과학자. 아니 이를테면은 자 희망을 만들려면 뭐가 필요해요? 미국이 그러니까 나사가 나를 그냥 놔두지 않을 것이야. 네. 믿음. 믿음. 그렇죠? 그리고 그게 이제 커뮤니케이션이 돼야 돼. 화진이 돼야 되지. 그리고 구체적인 액션이 필요하지. 행동이 나와야 돼. 그래서 자 이제 언제 너가 뭘 보낼 테니까 넌 언제까지 살아남는다고 살아나려면 이러이러한 것들이 필요해. 근데 그 중에 이게 부족하니까 이거는 보내줄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뭔가 빈 구석들이 똑똑똑똑 채워지면 믿음과 희망이 예측 가능한 것 안으로 배치가 되잖아. 그러면 그동안이 힘들더라도 버틸 수가 있는 거거든요. 보통은 그렇죠. 보통은 그렇죠. 네. 근데 이 인간은 그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네, 그거 이상이에요, 이 사람은. 사실 그렇게까지 즐겁게 보낼 이유까지는 없는 거잖아요. 아무리 그 예측 가능성이 있고 거기에 대한 믿음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 근데 그 믿음이라는 것도 인류 역사상 가장 얇은 믿음 아닙니까? 그렇죠. 너무너무 척박한 게. 그렇죠. 만약에 미국의 의지를 구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우주선을 보낸다고 하더라도 이게 여기까지 제대로 도착하려면 몇 년이 걸리는데 그럼. 그때까지 내가 살아서 버텨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 인간을 버티게 하는 힘은 도대체 뭔가? 거기서 보통 또 이제 절망이 쉽게 찾아들거든요. 그러니까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라 그랬는데 머리가 좋은 사람 여기서 쉽게 더 절망합니다. 그럼요. 아무리 봐도 내가 계산해 보니까 이거 아닌데. 불가능할 계산을 잘 해보면은 될 가능성도 예측이 되지만. 근데 이게 이런 요소가 나오면 어떡하지? 우와, 큰일인데. 이래서 희망적이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훨씬 더 커요. 안 될 변수들도 너무 잘 보이는 거야. 똑똑한 사람들은. 적당히 지워야 돼. 내가 모르고 내가 통제가 못하겠는 것들은 적당히 지우고 적당히 운에 맡겨야 돼. 잘 될 거야. 그냥 거기는 막연하게. 모르겠어. 일단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내가 계산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야. 그런데 내가 확실한 건 요거는 해결을 해야 돼. 이건 내가 해결할 거야 돼. 가령 예를 들어 저거는 저쪽에서 해결해 줘야 돼. 그렇지. 식량이라든지. 그렇지. 식량 오는 게 당장은 불가능하니까 내가 해야 돼. 내가 감자를 만들어 내야겠어. 다행히 나는 식물학자거든. 그러면 오케이. 식량을 만드는 일은 이 사람이 지식이 있고 그 지식을 이용해서 성공을 했어요. 성공을 하는 과정도 되게 웃긴데 처음에 거기에 이제 그 물을 만드는 장치가
처음에 터지죠. 딱 물이 만들어진다니까 우후 이러고 바로 빵 터지잖아요. 오케이 거기까지는 그냥 시행착오라고 생각할 수 있어. 근데 감자가 자라기 시작했는데 거기가 한 방에 날아가 버리잖아요. 그렇죠. 네. 누구라도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거기서는 실제로 약간 절망해요. 다운되죠. 네. 근데 생각보다 너무 빨리 일어나요. 회복하죠. 네. 근데 그거는 확실히 교신 때문인 것 같아요. 그 순간에 그 사람이 확실히 다시 들고 일어날 수 있었던 거는 교신이 아니었으면 거기서 끝나지 않았을까. 네, 근데 교신이 되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도 대안을 찾자 그러고 본인도 결국에는 일단 생산해 놓은 감자가 있고 그 안에서 최대한 하려는 희망을 찾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대다수의 사람은 만약에 내가 그렇게 갖고 놓은 감자밭이 폭발해서 날아가 버렸다면 그냥 거기 주지 않았을 거야. 네, 끝났지. 이미 생산해놓은 감자 개수를 다시 계산하는 일 따위 안 합니다. 그렇지, 끝났지. 아 망했어. 네. 이렇게 된 거 그냥 배부르게 먹어야겠다. 그래 그냥 배부르게 먹고 마지막 파티 한번 하고 그냥 깨끗하게 죽자. 그러면 그럴 때 약간 합리화가 되는 게 내가 죽어버리는 게 저 사람들한테 도움 될 거야. 라는 생각도 분명히 들 거거든요. 보통 절망에 빠진 사람들이 그런 프로세스로 또 가니까. 네. 그러니까 사는 게 힘든데 내가 왜 더 살아야 돼? 맞아. 죽으면 편한데. 네. 죽으면 편하고 뭐 살 가능성이나 희망도 이런 것도 별로 없는 거 같고. 냉정하게 봤을 때 난 과학자인데 죽을 확률이 훨씬 높은데. 그럼. 며칠 더 버티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그나마 이제 이 사람한테 이제 숨겨져 있었던 건 뭐냐 이제 부모님에 대한 이제 생각이죠. 네. 부모님한테 편지를 쓰잖아요. 나중에 그래서 부모님한테 알려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이제 지구에 도구 온 내가 그래도 가장 가까운 나를 사랑하거나 내가 가장 사랑하는 누구 사람과의 연결고리가 이런 식으로 끊어진 것다는 것이 주는 슬픔. 네. 이게 상실감이죠. 상실감. 네. 내가 상실하고 그들이 나를 상실한다는 상실감이라는 건 정말로 큰 절망의 재료거든요. 네. 사람이 우울증에 빠지게 된 이유도 상실감 때문인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상실감이라고 한다면 보통은 이제 내가 갖고 있던 것들을 잃었다는 생각이죠. 네. 예. 근데 그들이 나를 잃을 수도 있었을 때 그것도 역으로 상실감이 되죠. 내가 나를 사랑하는 누군가의 나의 모습을 보여줄 수가 없네. 어떡하지? 가능성이 확 사라지면서 뭔가를 잃어버렸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뭔가를 결국 잃어버렸다라고 느끼게 되는 상황이 오면 사람은 희망을 보통 못 가져요. 맞아요. 네, 어렵지.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희망을 구성한 여러 가지 요인들 아까 제가 예측부터 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얘기들을 했었지만 사실은 상실감이 찾아오지 않아야 돼요. 그러면 누군가 함께 있거나 떨어져 있더라도 연결돼 있다라고 느끼거나 또는 그들이 나를 여전히 필요로 할 거라고 그러니까 나는 살아서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한 거죠. 주위 사람들이 되게 중요하겠네.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같이 있는 주위 사람이 아니라 연결되어 있다고 느끼는 주위 사람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교신이 진짜 큰 역할을 한 거네요. 교신이 정말 큰 역할을 정말 한 거죠. 중요하죠. 그렇게 따지면 나사도 진짜 역할을 잘한 거구나. 사실 그런 상황에서 아까 우리 댓글에도 보이지만 솔직히 나라 입장에서는 아까워서 안 갈 수도 있는 건데 사실 처음에 교신이 왔을 때 그거 그냥 모른 척 했으면 되는 거거든요. 야 기계 꺼. 우리 아무것도 못 봤어. 그렇지. 사실 덮어버릴 수도 있었죠. 네. 그럼 거기서 바로 상실감 오졌겠죠. 그렇죠. 끝났지. 그게 이제 또 국가 사회 역할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뭐 친구니 어쨌든 신뢰를 만드는데 신뢰라고 하는 거는 거짓말도 가능한 거기 때문에 내가 버려졌거나 또는 잊혀졌거나 또는 나는 그럼으로써 누군가를 잃었거나 잃게 될 거다라고 생각하면은 이제 더 이상은 힘이 안 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제가 사실 이 영화하고 이제 같이 할까도 생각했던 게 그래비티라고 하는 영화. 그래비티도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영화인데 우리 한번 또 이제 거엄님하고는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다만 이 그래비티에서 되게 상징적인 장면이 나오잖아요. 결국 혼자 살아남은 이 여자 주인공이 말도 안 되는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없는 에스키모의 언어와 소통하는 장면이 나와요. 안인강. 그렇죠. 굉장히 유명한 장면이잖아요. 안인강으로서 하는 전혀 소통 안 되죠 정말. 근데 이게 서로한테 아무런 의미로는 소통이 안 되나 연결되어 있음의 느낌을 주거든요. 그때 우리 배우 이름을 또 까먹었네. 주인공 산드라 블럭. 산드라 블럭의 연기가 또 빛나죠 또. 산드라 블럭이 왜 지금까지 헐리우드에서 살아남았는지 그러니까. 그래비티에서 그 배우의 가치를 다시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 그래비티에서 보여주는 그 연결의 중요성. 이게 홀로 떨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연결이 됐을 때 우리가 어떤 안정감을 갖는가. 그러고 보니까 그래비티의 주인공과 마션의 주인공 마크 와트니는 분명히 공통점이 있네요. 네. 누구보다 절망하기 쉬운 상황인데 결국 다른 사람과의 연결. 그러니까 산드라 블록은 결국 연결된 사람이 다 끊어지고 나니까 자기가 스스로 그걸 만들어 버리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환상을 만들. 그 동료가 나타나잖아. 그러니까 인간이 고난에 처했을 때 가장 절실한 게 무엇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이 두 영화는 같은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 같아요. 네가 혼자 떨어져 있지 않을 거라는, 사람들이 너의 상황을 지금 알고 있다라는 믿음,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
이런 것들이 아마 인간을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꺼내주는 가장 첫 번째 단계일 것이다. 그렇죠.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이렇게 되니까 교수님이 오늘 이 영화를 가져오신 맥락을 또 알겠네. 한번 설명해 여기까지 오니까. 네. 설명해 보십시오. 예? 진행자가 시키지 않습니까 지금? 맥락을 설명 정리해 볼게요. 네. 요거는 이제 어렵지 않아. 우리가 지금 어려운 거만 안 시켰어 내가. 공산 전체주의라는 화성에 우리가 지금 떨어져 있는 겁니다. 절망적이야. 우리가 이 척박한 환경에서 그만하세요. 우리가 척박한 환경에서 절망하지 않고 살아남으려면은 우리 해시 TV에서 이렇게 직접 만나지 못해도 이렇게 교신하고 있어야 된다. 과연 그런 이런 차원적인 의미로만 가지고 있을까요? 틀리진 않는데 왜 기분이 나빠? 왜 이렇게 기분이 나쁘지? 뭔가 이렇게 약간 모멸당한 느낌? 자, 우리는 아직 1단계밖에 얘기를 안 했어요. 인간의 절망에 빠지지 않으려면 1단계 연결되어 있다라는 느낌을 가져야 되고 그 사람들이 나를 버리지 않을 거라는 믿음. 그렇죠. 그리고 내가 속한 사회 시스템이 나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작동해 줄 거라는 신뢰가 있어야 된다. 근데 과연 그것만 가지고 될까? 그다음부터 이제 내가 뭔가를 할 수 있어야지. 이제 내 능력이죠. 그렇지. 내가 할 것들이 나와야 돼. 그냥 막연히 기다리면 안 되고. 현실적인 목표들이 앞에 구성이 그렇죠. 되어야죠. 현실적인 목표의 구성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럼 내가 뭘 하면서 이 상황을 이겨나가야 될 것인가? 나에게 제일 필요한 게 뭐지? 식량. 근데 마침 나는 식물학자니까 화성을 정복해보자. 근데 기왕 하는 거 즐겁게 하지 뭐. 아니 내가 기분 나쁠 것도 뭐야. 혼자 남은 거는 뭐 안타까운 일이지만 내가 여기서 내가 어쩔 수 없이 꾸역꾸역 한다고 해서 일이 더 잘 될 리도 없고 기왕하는 거 재밌게 하자. 아무리 음악이라고는 내가 싫어하는 디스코밖에 안 남았지만 그래도 들으면서 재밌게 하자. 그러게 그것도 되게 재밌는 그게 낙천적인 태도죠. 그럼요. 그런 게 낙천적인 태도죠. 현실의 문제, 그러니까 당장의 문제에 집중하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복잡하게 계산해가지고 이걸로 될까 안 될까 따지는 게 아니라 오케이. 그래. 하면 이게 재밌잖아. 맞아요. 깜짝 재밌네.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몰입하는 거지. 맞아요. 되게 단순한 작업인데 몰입하는 거예요. 그러면 일이 필요하구나 사람한테. 일이 필요하죠. 맞아. 저도 지금 그 생각했어요. 내가 해낼 수 있는 일들이 필요하죠. 그 교신하려고 난수표 막 만들어내고 막 여러 가지 작업들이 많이 나. 감자도 마찬가지고. 그러네. 그런 단순한 문제들이 내가 돌파해 나갈 수 있는 관문들이 계속 생겨 나가는 거군요. 근데 그런 걸 하나하나 해결하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내가 꽤 큰일을 했는 걸 이런 성취감이 들면 또 한 번 절망해서 이겨낼 수 있을 것이고. 그럼요. 그러니까 이거하고 동일한 비유는 아니지만 예를 들어 안내일기가 유명한 작품인 이유가 뭘까? 물론 그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그 홀로코스트라는 후과에서 유태인이 겪었던 어떤 슬픔 이거를 대표하는 기록이기 때문에도 그렇지만 일기가 가지고 있는 면 일기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상징적인 면들을 굉장히 잘 보여줬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이 아이는 다락방에 갇혀 살지만 언제 내가 나갈지는 잘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뭐 음식 같은 건 배달 이렇게 뭐 올려주고 이제 이렇게 해서 도와주는 사람도 있었으니까 직접적으로 이것으로 인해 생명 위협을 받지만 언제든 들킬 수 있다라고 하는 공포가 엄청나게 크잖아요. 그리고 단절돼 있다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큰 거고. 근데 일기 안에서 인물들을 창조해내잖아 막. 맞아요. 누구와 대화해. 일기장과 막 대화해. 맞아요. 그리고 막 이렇게 막 틈으로 관찰하고 막 이러면서 이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에 대해서 막 얘기를 만들어내. 그래서 사랑 얘기도 나와요. 그래서 사랑 얘기도. 이거를 단순히 환상이라고 볼 게 아니라 그 이야기를 통해서 내 환경을 만드는 거거든요. 이렇게 이야기를 통해서. 그래서 내가 버틸 만한 어떤 상태를 만들어야 돼. 그럼 자기 의미 부여거든요. 이런 게. 이게 물론 이것도 일종의 커뮤니케이션 수단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와트니 같은 경우도 이렇게 커뮤니케이션도 했지만 지 혼자 자기한테 말을 시키고 자기한테 과업을 주고 자기한테 평가를 해주잖아.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내가 견딜 만한 환경들이 만들어지는 거야. 오케이, 당장 내가 죽을 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이거를 해낼 수 있고 뭔가 의미도 있고 그게 나한테 생명도 주고 이러면서 막 즐거워지는 이런 상태들이 필요한 거거든. 그리고 심지어 마크 와트니가 지금 화성에서 하는 일들은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하는 일들이거든. 그러니까 이게 기록으로서의 가치도 있잖아. 이것도 굉장히 크죠. 그러면 약간 이것도 있다. 사람이 낙천적이려면 약간 좀 이렇게 쪽팔려 하고 싶지 않을 만한 정도의 주변으로부터의 시선도 좀 필요하지 않나. 자기 뽕도 필요하죠. 그렇지. 그러니까 그게 결국에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자신한테 몰입할 수 있도록 어떤 일이라는 걸 만들어야 되는데 그거를 할 때 목표가 좋아야 돼요. 목표가 확실하면서도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정당해야 돼. 그러니까 지금 마크 와트니도 생존이라는 너무나도 정당한
목표와 지금 말씀하신 인류 최초라는 기록의 어떤 가치도 있고 안내도 결국엔 생존이 목표고 그러니까 당연히 그 숭고한 자기 몰입의 과정이 탄생을 하는데 일을 하는 과정에서 사실 일하다 보면 사람이 목적을 잃어버리기도 하니까 목적이 확실해야 되는데 자기 자신의 일에 몰입하는 사람들 중에는 분명히 목적이 어긋나면서 일이 잘못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게 뭐냐 그러면 여러분들이 뭔가 할 일이 있는데 인터넷 브라우저 검색하거나 커뮤니티 들어가서 잠시 목적을 잃고 거기에 몰입하시는 경우죠. 네, 근데 이건 하고 나면 현타가 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일이 아니라 정말로 누구한테 보여주기 창피하지 않을 만한.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내가 몰입하는 일이 있으면 금상첨화다. 낙천적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이런 식의 그 긴급 피난적인 상황에서 내가 누군가 경쟁해야 되고 죽여야 되고 뺏어야 되고 이렇게 해서라도 생존을 해야 된다. 그러면 그게 윤리적으로 딜레마를 남기긴 하지만 어쨌든 생존에는 그게 필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남들이 손가락질 함부로 할 수 없지. 하지만 내 마음속에는 어떤 부분이 남을까? 남죠. 영원한 상처기가 남겠죠. 남고 그리고 그러려면 못된 사람이 돼야 되거든. 이거 콘크리트 유토피아에서 했던 얘기입니다. 못된 사람이 돼야 되거든. 그게 효과적이죠 오히려. 근데 그러면 그거는 낙천하고는 굉장히 다른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냥 말 그대로 생존이 목적인 상태가 되는 것이지. 그거는 적응에 가까운 얘기군요. 낙천하고는 굉장히 다른. 낙천은 훨씬 인간적인 걸 놓지 않아야지 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오히려 혼자 남은 게 더 도움이 됐을 수도 있겠어요. 네, 오히려. 만약에 비슷한 덩치의 남자 2명이었다라면 싸우죠 언젠가는. 경쟁이 벌어지죠. 협동하면 제일 좋지만 자원의 부족이 너무나 눈에 띄거든. 둘이 감자 먹어치운다고 생각해봐. 만약에 한 사람이 자는 동안 한 사람이 감자 다 먹어버렸어. 불신도 발생하지. 그럼 거기다가 이게 서로를 죽여버리기 얼마나 좋은 환경입니까? 그게 인터스텔라에 나오는 장면이잖아요. 이거 코스 하나만 뽑으면 죽거든. 그렇죠. 맷 데이먼이 그리고 그런 역할이야. 맷 데이먼이 그런 역할이야. 심지어 맷 데이먼이 그랬어. 이 사람이 죄를 짓고 개가 천선했네. 아니면 화성이 너무 오래 있어서 돌아버렸거나. 그렇구나. 그럼 오히려 혼자인 게 더 깔끔하고 도움되는 상황도 분명히 있을 수 있겠군요. 네. 완벽히 고립적이고 굉장히 정말 절망적이지만 어쩌면 물론 이 사람 성격이 좋아서 그런 거긴 한데 어쩌면 그래서 낙천성이라고 하는 걸 인간성을 놓지 않고 유지할 수 있었던 거기도 해요. 야, 이게 원작 소설과 영화가 그런 거를 보여주려는 의도도 있었을까요? 작가한테? 그러니까 인간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희망의 끈을 놓지 않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들을 보여주는 게 이 작품 자체의 목적이었을까요, 그럼? 목적이었다기보다는요. 저는 사실은 캐릭터를 몇 개라도 더 설정하잖아. 그러면 이 캐릭터는 그냥 설정되는 게 아니라 이들끼리의 다이내믹스가 생겨버려. 이거는 작가도 어찌할 수 없는 일. 맞아요. 가만히 놔뒀는데 계속 무시할 수 없잖아. 얘한테 일을 줘야지. 일을 주면 이들끼리 일이 생겨. 그럼 몇 개가 돼? 경쟁하거나 유대하거나 협력하거나 뭐 갈등하거나 이런 거잖아요. 사람이 모여 있는데 이게 없이 그냥 간다? 안 되지 거 아니야. 그렇죠. 안 되지. 그럼 얘기를 만들어야 돼. 갈등하고 났어? 둘 중에 하나 죽든가. 결론이 나야지. 아니면 화해하든가 뭔가 나야 되잖아. 그러면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야기가 밀어붙여지거든. 그러면 한 사람의 삶에 충분히 집중하지 못하고 사회에 집중하게 돼. 그렇죠. 사회에 집중하게 된다. 스티븐 킹이 그랬어요. 캐릭터는 내가 만들어만 놓으면 지들끼리 알아서 이야기거리를 만들어낸다. 근데 물론 이건 잘 만든 캐릭터에 한해서 하는 얘기예요. 기계적인 캐릭터에는 아무 소용 없습니다. 이거는. 작붕이라 그러나? 작화 붕괴되는 경우들 많죠. 투명 드래곤 같은 애가 나와버리면 다 끝나는 거예요. 이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건. 캐릭터의 개연성이 소명이 되어야. 그렇습니다. 소명이 되어야죠. 그러면은 적절한 고독이 도움이 될 때도 있지만 그러면 거기에 전제가 필요할 것 같아요. 고독을 절망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만한 낙천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럼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오히려 혼자 있는 게 다행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만한 침착함. 왜 나 혼자야 이게 아니라 잠깐만 이런 상황이면 오히려 내가 혼자인 게 꿀인데? 라고 생각할 수 있을 만한 지능이라고 얘기하면 좀 미안하고. 그러니까 역시 머리가 좋아야 된다니까. 이런 게 EQ죠. EQ. 감정적 지능이 필요한 거지. 단순하게 상황 판단하는 게 아니라 우와 난 혼자야? 큰일 났네 나 이제 죽었네가 아니라 거기서 I'm pretty much F를 제가 얘기한 게 그것도 되게 재미난 대사일 수밖에 없는 게 보통은 으아 그치 이거거든. 네네네. 근데 아이씨 망했는데 이거 심하게 망했는데 이거 심하게 망했는데 완전 큰일 났는데 이 대사 이 사람의 캐릭터가 들어가 있어요. 네 맞아요. 그럴 정신이 있는 거야. 이걸 언어로 풀어낼 수 있는 그런 정신이 있고 그러면 살피는 거지. 이게 도대체 내가 어느 정도까지 망했나 멘붕하는 게 아니라 그렇지. 이 망한 상태를 인정하고 인식하고
여기서 뭐 자기 안에 생존 회로가 돌아가는 거지. 생존에 돌아. 아씨, 근데 망했긴 했는데 뭘 해야 될까? 뭐. 그렇지. 할 일을 또 찾는 거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안에서 일을 찾는 거죠. 그러면 이건 약간 메타지능이라고 해야 될까요? 메타인지? 뭐 그런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뭐 타고난 성품이 사실 제일 중요한 부분이긴 하고 이 부분은 그러니까 성품은 그건 진짜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좀 있으니까. 그리고 나서 또 이제 잘 자라야 돼. 잘하면서 신뢰를 쌓고 아까 어느 분이 보면 미국인들한테 저렇게 낙천적인 캐릭터들이 종종 많이 등장하더라. 이걸 또 우리처럼 어렵게 살았던 사람들은 배고프지 못해서 그래. 네가 굶어봐.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말 그대로 콘크리트 유토피아가 다 자연 상태에서 누구나 싸울 것이다라는 전제하고 똑같은 거예요. 미국은 말 그대로 개척한 나라잖아요. 그럼요. 미국도 엄청 배고픈 사람 많을걸요. 그럼요. 초기에 갔었던 식민지 이주민들 싹 다 죽었거든. 겨울 못 나고. 인디언이라고 부르면 안 되지. 그 네이티브들이 와가지고 불쌍하니까 백인애들 불쌍하니까 옥수수 나눠줘가지고 산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그렇게 옥수수 맛이 많은 거고. 그렇죠. 옥수수는 정말 생명이었거든. 마치 감자가처럼. 그래서 그걸로 버번 같은 술도 만드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식의 과정을 거쳐서 온 나라라서 이게 반드시 어떤 그 먹고 잘 살아서 낙천적인 건 아니거든요. 저는 근데 미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그런 낙천성의 일부가 있는 것 같아요. 특히나 미국인들을 만나봤을 때 확실히 좀 심하게 낙천적인 사람들이 꽤 있어요. 우리나라 인구 비율보다는 확실히 좀 있어. 그리고 그 낙천적인 걸 되게 고귀함으로 받아들이는 거 같아요. 낙천적인 걸 존중하고 좋다고 봐. 좋은 성향으로 받아들이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는 그래도 막 서로 심하게 싸우고 막 진짜로 아기다툼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래, 적당히 거리 두고 살자. 너는 너대로 살고 나는 나대로 살고 그래도 뭐 같이 살면 좋잖아. 에이 브로 뭐 이러면서 하는 이런 식의 것들이 좀 있어서 약간은 허술해 보이고 약간은 그렇게 똘똘치 못한 부분도 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가지는 어떤 미덕 이런 것들을 그 사회는 비교적 그래도 좀 더 존중하는 면이 있어요. 우리는 사실 그런 게 좀 없는 편이거든요. 우리 사회는 낙천성을 전혀 낙천성을 약간 정신없음? 아니면은 그쵸. 약간 이게 정신 빠진 놈. 약간은 그러니까 뭐랄까 이렇게 약간 모질지 못하거나 쟤 저러 가지고 어떻게 살겠어라든가 이성적이지 못한 사람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보거든요. 근데 왜 예전에 그 인터넷에 떠들던 많은데 왜 나는 뭐 인삼이다. 뭐 그러면서 막 남들은 다 인삼이니까 자기도 인삼인 줄 알고 인삼인적 고구마? 고구마였는데 나는 고구마라서 좋다. 행복하다. 그래서 막 뭐야 그게? 자기는 고구마가 아닌데. 아까 나 주변에 인삼이었나 그랬는데 얘가 고구마인가 그런데 혼자 고구마인데 자기가 안 보이잖아. 자기가 인삼인 줄 안 거야. 그래서 주변 보니까 다 인삼이거든. 나는 인삼이다. 행복하다. 인삼들이 막 보면서 쟤는 왜 저러지? 여기 있네. 알고 봤더니 내 고구마. 나는 고구마야? 고구마다. 나는 행복하다. 이거거든. 인삼이 옆에서 쳐다보면서 그러네요. 인삼이 기분 나빠하거든. 고구마가 왜 이렇게 행복해 보이지? 쟤는 인삼도 아닌데 우리 같은 인삼도 아닌데 내가 인삼도 아니면서 저렇게 행복해도 되는 건가? 그럼 인삼이 불행한 애네. 그렇지. 인삼이 불행해지는 거죠. 우리 사회는 이런 인삼 같은 애들 많이 만나. 그러네. 인삼 같은 사람들이네 우리는. 그러네. 야, 쟤는 지금 네가 행복할 때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 되게 많거든요. 정작 고구마는 아무 생각 없는 거잖아요 지금. 행복한 거잖아. 행복해. 나는 고구마래도 좋고 인삼이래도 좋고 뭐 어때? 살아 있는데. 근데 옆에 있는 인삼이 기분 나빠하지. 제가 행복하면 내가 불행해. 야, 그거 되게 웃긴다. 남의 행복과 불행으로 자기 행복이 결정되네. 되게 불행한 삶이네. 그렇지. 그러면 오케이. 그런 상황에서 흔들리지 않는 낙천성을 갖기 위해서 물론 우리가 타고난 성정은 어쩔 수 없습니다만 그래도 그 성정을 이겨내는 게 또 인간의 지적 능력 아니겠어요? 뭐 그렇죠. 근데 이게 사실 요거는 논쟁의 소지가 있는데 성정은 이겨낼 수 없는 걸 수도 있거든요. 이게 품성론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어떤 거는 안 바뀌는 거고 어떤 거는 나중에 만들어지는 거고 어떤 거는 나중에 만들어지면서 일부는 바꿀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낙천성이라는 것 자체가 그래서 애초에 타고나서 바뀌어지지 않는 거냐 비관성이라는 것도 그런 거냐 일부는 그렇고 일부는 안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어느 정도는 차라리 저는 비관적인 인간이라면 자신의 비관성을 인정하는 것도 뭐 조금이라도 낙천적이 되기 위한 좋은 방법 같아요. 제가 딱 그렇거든요. 나는 비관적인 사람이고 나는 남들이 망하는 게 좋고. 근데 그렇게 인정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엄청 비관적인 게 아니란 소리예요. 나의 그런 성정을 인정한다는 것 자체가 인정하고 약간 객관화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객관화한다는 것 자체가 낙관성이 아까 다른 말이 이렇게 동요가 심하지 않다. 자신의 어떤 감정 상태가 멘탈이 유지된다. 그거의 가장 기본적인 전제 조건이 사실은 자기 객관화거든요. 저는 마이너스 필드에서 낙관적인 것 같아요.
뭔 일을 시작할 때도 에이 어차피 잘 안 될 건데 뭐 해보긴 하자. 잘 안 되면 겉봐 잘 안 됐네. 딴 거 하자. 그러다 뭐 하나 잘 되면 이게 잘 된다고? 비관적으로 낙관적이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이제 그런 것도 방법이라는 게 제가 그래서 비관을 뒤집어 보면 된다는 얘기하는 게 그게 반드시 한 가지 결론으로만 이어지지 않거든. 비관의 우산 안에 낙관이 싹틀 수도 있고 낙관의 우산 안에 또 이상한 비관이 싹틀 수도 그렇습니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층을 좀 다르게 만들어주는 정도는 가능할 거라는 거죠. 학습을 통해서든 뭐 극복을 통해서든 이성을 발휘해서든. 그러면 참 이거는 여러 가지가 맞물려야 되는 겁니다. 사회적 환경도 중요하지만 본인이 타고난 것도 그만큼 중요하고. 그럼 중요하죠. 또 이 사람이 어디까지 교육을 받았는가도 되게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낙관적이면 뭐해 내가 먹고 살 수 있는 능력이 아무것도 없으면 사회적 환경이 중요하죠. 낙관적으로 굶어 죽는 것밖에 할 수 있는 일이 없잖아. 근데 이 양반은 성격도 있었고 능력도 있었고 믿음도 있었고 신뢰도 있었고 배울 만큼 배웠고 그리고 재수가 좋아가지고 방사선을 그렇게 가까이서 씌웠는데도 잘 살아남았고. 뭐 우주복의 영향이 좀 있었겠죠. 저기 장승호님이 되게 재밌는 말 써주셨는데 생명체가 섭생을 하고 하는 그런 살아가는 것 자체가 이미 생물학적으로는 굉장히 처절하게 살아남는 행동이라서 그렇게 볼 수도 기본이 낙관이다. 그리고 비관으로 오히려 그 과도한 낙관성을 통제하는 거로 보는 게 옳지 않겠느냐.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굉장히 설득력 있는 말씀이시고요. 그 영화 애니메이션 뭐였지? 그 네 개의 성격 나오는 거 인사이드 아웃. 인사이드 아웃이요. 거기서 이제 잘 나오죠. 그 비관성이 과도한 낙관성을 적절히 억제해주지 않는 오히려 문제가 생기는 거. 슬픔이 같은 경우. 슬픔이가 꼭 필요하죠. 그래서. 그래서 이게 다 진화적 성취고 이제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면도 충분히 있고요. 저도 앞에 부분 얘기하시는 게 맞다. 그래서 오늘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생존에 대해서 생존을 해나가는 게 성격 자체가 낙관인 거예요. 생존을 한다는 것 자체가 낙관이야. 낙관은 주어진 걸 받아들인다는 거거든. 주어진 걸 의심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거고 거기에 맞춰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살아내고 있다는 것 자체가 낙관적이라는 거야. 우리는 기본적으로 낙관적으로 지어진 존재야. 아까 봉우리가 처음 얘기했던 거 있잖아요. 저는 은근히 의외로 되게 중요한 얘기를 했다고 보는데 신뢰가 깨지는 상황에서 살아남기 위한 낙관은 뭐가 있을까? 그러니까 신뢰라는 게 가장 중요한 낙관의 가장 중요한 재료 중에 하나인데 그게 깨졌어. 그러니까 우리 시스템이 나를 지켜줄 거라는 신뢰가 깨져버렸어. 예를 들어서 나사가 갑자기 날 모른 척해. 그렇지. 그리고 나사의 어떤 수장이 바뀌었는데 갑자기 그러는 거야. 너는 너같이 있는 놈들 때문에 너 세금 파먹는 반국가 세력아냐? 너 그냥 알아서 죽어 마. 이건 둘러치는 게 아닌데. 이건 직접 친 거예요. 네. 그런 얘기를 들어버렸을 때 그래도 우리는 생존을 포기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우리 운명을 다른 사람이 결정하게 내버려둘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참 굉장히 철학적인 주제라. 사실은 얘기를 짧게 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되도록이면 짧게 해보면 제가 아까 상실감 얘기했었잖아요. 상실감이라는 좀 큰 틀 안에 좀 연결된 것 중에 배신감이 있고 버려짐. 뭔가 이제 이렇게 고화가 되는 거죠. 이렇게 버려진 거예요. 버려진 거하고 배신감은 또 약간 다른 거죠. 근데 이게 굉장히 공포스러운 거거든요. 원래 버려짐이 제일 공포스러워요. 그렇죠. 그게 최초의 관계가 끊어지는 거니까 버려진다라고. 부모가 나를 버린다거나 이런 거니까 강아지들한테 주인이 나를 버린다거나 이런 거거든요. 이거는 배신감의 종류 중에 최대의 배신감이거든요. 최악이군요. 최초의 관계가 나를 버렸다. 그러면 이거 회복이 잘 안 됩니다. 이런 상처는 트라우마가 남아요. 근데 사실은 이거 극복하기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유일하게 살려줄 끈이 그리고 내가 믿었던 자들이 나를 버렸어. 그러면 대부분의 경우는 아마 낙관이 완전히 박살이 나요. 박살이 나요. 그리고 그냥 죽어버리고 싶은 생각 또는 그냥 맘대로 되라라는 생각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근데 이거를 벗어나는 굉장히 1차적으로 유효한 방법 중에 하나는 복수심이에요. 오 맞아. 복수심. 내가 끝까지 살아갖고 복수한다. 너 그래 두고 봐. 두고 봐라. 내가 끝까지 살아가지고 니들 다 죽었어. 복수심은 되게 효과적이에요. 그런 면에서. 하지만 낙관적인 태도하고는 배치되잖아요. 그건 복수심은 아니죠. 그렇지. 그건 전혀 낙관적이지 않아. 내가 죽을 때 죽더라도 너 한 대는 치고 죽는다 이런 거잖아요.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그래서 낙관성을 뒤집어 엎음으로써 이제 가능한 거기 때문에 결국 그 사람 상처를 입는 방법이죠. 저는 그래도 살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단 살아보고 그리고 나쁘진 않고 그렇게 해서 낙관적인 걸 바꾸는 것도 괜찮아요. 복수심. 저는 그것도 유효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고요. 더 높게는 사실은 그거 이상의 이제 좀 더 내가 버려졌다라고 생각을 안 하는 것이 제일 좋죠. 이건 내가 버려진 게 아니야. 쟤네들은 나쁜 애고 나는 믿었지만 내가 잘못 믿었던 거고 그러니까 나는 버려진 게 아니야. 애초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었어.
애초에 나는 원래도 혼자였거든. 그리고 내가 믿는 사람들은 얘들이 아니었거든. 이런 식으로 해서 버려짐이라는 상황 자체를 극복하는. 이거 굉장히 있죠. 냉정한 거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약간 현실 왜곡장 같은 거구나. 약간 왜곡도 있죠. 하지만 그것도 말하다 보면 틀린 말은 아닐 수도 있고. 그렇지. 세상에는 언제나 그럴 수 있는데 바로 옆에 내가 믿었다는 사람, 내가 잘못 믿은 걸 수도 있는 거니까. 그리고 그가 반드시 나의 구원자거나 이러지도 않을 수 있는 거니까. 나한테 정작 중요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있었고, 예를 들면 부모님이 있거나 놓고, 부모님은 만약에 이런 상황이었던 나를 안 버렸겠지. 하지만 나는 버려졌지만 버려짐으로써 내가 무가치한 사람이 된 건 아니야. 버려진 게 무가치함이거든 사실은. 나는 가치 있는 인간이야. 그리고 나와의 최초의 관계에 있었던 사람들 나는 버리지 않았고 나는 그러니까 그들을 위해서를 살아야 돼. 라면서 또 다른 어떤 좀 더 근본적인 것과의 관계를 회복함으로써 내가 굳이 복수하기보다는 내 자신의 가치를 되살리는 방법. 이게 좀 더 높은 수준의 이제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죠. 다소 왜곡이 들어가더라도. 다소 왜곡이 들어가더라도. 이게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 복수극에서 흔히 보이는 대사 중에 하나가 뭐냐면 꼭 가서 죽이는 게 복수가 아니라 네가 잘 사는 걸 보여준 게 복수라는 그런 클리셰적인 대사를 많이 보는데 이렇게 들으니까 그 말이 맞는 말이네. 그렇죠. 내 가치를 찾는 것이 진정으로 내가 극복하는 방식이라는 거죠. 그렇지. 그러니까 네가 극복하는 게 복수고. 몰가치한 애들에 의해서 네 가치가 평가받았었던 거야. 너의 가치는 그런 데 있지 않아. 라고 하는 거는 근본적으로는 올바른 방법이거든요. 약간의 환상이 들어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자기 객관화죠. 내가 잘못된 사람을 믿었다는 내 자신의 잘못을 일단 인정해야 되는 거고. 그러면서 더 가치 있는 것이 뭐였는지 다시 찾아보자 내 주변에. 그러면서 나를 다시 찾아가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여기서 다시 그래비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비티의 남자 주인공. 네, 그래비티의 남자 주인공 조지 클루니. 조지 클루니가 결국에는 나머지 한 명을 위해서 자신을 버린 거잖아요. 이름도 기억나. 맷 코알스키 대령. 저는 그 사람의 그 낙관성이 되게 놀랍거든요. 맞아. 사실은 여자 주인공도 낙관적인 사람이면 근본적으로 낙관적인 사람은 사실 그 사람이야. 맞아요. 그 사람의 낙관성이 여자 주인공까지 살린 거예요. 그렇죠. 맞아. 전염시킨 거죠. 결국은. 그러니까 이 사람은 계속 음악 듣고 진짜 유일하게 들리는 게 이 음악인 그 우주 공간에서 사실은 혼자서 떨어져 나가가지고 한 건데 결국은 이 하나를 살리면서 결국은 여전히 되게 막 공포스럽거나 이런 얼굴로 사라지지 않잖아. 이 사람은 마지막 사라지면서 농담하잖아요. 솔직히 말해봐, 나 처음부터 좀 좋아했지. 맞아. 이 낙관성이 정말로 수준 높은 낙관성이에요. 죽음을 극복하는 거잖아. 그렇죠. 최고 수준의 절망인데 사실은. 저는 이거는 쉬운 건 아니나 어떤 정도의 마음이었을까. 약간의 자기뽕도 있겠지만 그래 나는 자식 하나는 남겼어. 이와 유사한 감정 아닐까. 나는 괜찮은 사람 하나 살게 만들었어. 그러네. 그것도 자기 가치 찾기네. 그렇죠. 그것도 절망에 빠져서 죽고 싶어하는 사람을 내가 살렸어. 그렇지. 그런 거. 그리고 내가 일부러 희생한 거라기보다는 어쨌든 나한테도 그냥 일이 닥쳐버린 거지만 이 불행은 내가 안고 그리고 이 불행 덕분에 누군가가 산 거야 라는 거. 그렇죠? 야, 이거 우리가 1917 때 얘기했던 거랑도 비슷해요. 맞아요. 인간이란 원래 이런 존재인가? 라는 얘기를 우리가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지. 그러니까 그것도 역시 위대한 낙관성이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자신의 목숨이나 자신의 생명이나 자신의 생존 이상으로 그걸 연장하는 거. 이게 이제 정말 높은 수준의 낙관성이죠. 야, 거기까지 가긴 진짜 어려울 것 같아요. 이게 뭐 인류애라든가 아니면은 좀 짧게는 가족애, 자식.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이게 일부분 이해가 가는데요. 제가 어느 순간부터 여전히 죽는 건 무섭지만 그리고 앞으로도 많은 걸 이루고 싶지만 굳이 안 이뤄도 되고 힘들면 그리고 언젠간 그냥 조금 일찍 죽어도 상관없겠다라고 생각된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내 자식이거든요. 그 정도구나. 나는 얘가 잘 살 수 있게 만들어준 것만으로도 그리고 얘가 슬프지만 않았으면 좋겠어. 그리고 얘가 내가 못한 꿈을 혹시라도 꿀 수도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그냥 착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어. 그러면 내가 반드시 그 삶을 살아내야 되는 건 아니지 않을까? 내 욕심으로 채워야 될 부분은 아니지 않을까? 뭐 못 이루고 가면 어때? 뭐 이런 식의 생각 같은 게 생겼어요. 와, 저는 아직 거기까지 못 간 것 같아요. 우리 부모님도 이런 마음이라면 큰일이네. 왜? 나는 그렇게 못 해줄 것 같아. 아니 근데 부모님의 마음은 이봉우 활동가가 당신들보다 훨씬 더 뛰어난 사람이 되거나 이러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저는 그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그래. 하긴 부모님들의 그냥 마음이겠죠, 다. 그러니까 자식은 가짜 게임이 아니에요. 자식은 그게 부담스럽다 이렇게 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너가 대신 나를 해야 돼. 내 꿈이 이런 것도 아니라 그냥 나는 너를 낳고 너가 잘 사는 것은 앞으로 잘 살았으면 좋겠어. 네가 살아준 것만으로도 나는 좋아. 그리고 그거로도 내 의미는 다 이룬 것 같아. 라고 하는 묘한 느낌이 있어요. 뭔지 알 것 같아요.
그래서 엄마가 혼내냐고 하시는데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 엄마가 혼내고 그러지 않습니다. 아니 그것도 역시 그냥 그러니까, 아들이 좀 더 좋은 존재가 되기를 바라는 부모님의 마음이신 거죠. 그렇죠. 뭐 아직은 이제 당신들이 이제 금방 돌아가실 거라고 생각은 안 하고 이놈 살아있을 때 제대로 뭐 하나라도 고쳐주고 좀 가겠다 뭐 이런 작은 거 하나라도 고쳐줘가지고 애를 좀 더 좋은 애로 만들어 보겠다 뭐 이런 거지. 아무튼 그래비티에 나왔던 남자 주인공의 희생을 만드는 낙관은 어떻게 보면 부모님들의 그런 그러니까 이런 게 아가페적인 사랑. 그렇죠. 그런 사랑과 비슷하다. 에로스적인 사랑과는 다른 아가페적인 사랑이 있는 건데 저는 이거 아가페적인 사랑 이게 예수님의 사랑하고도 되게 비슷한 거고요. 부모의 사랑하고도 비슷한 건데 저는 이게 가지는 힘은 굉장한 것 같아요. 확실히. 나라는 존재를 벗어나게 만들어주는 힘이야. 확실히. 1917의 그 병사가 그 내 생명줄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우유병을 그 애한테 넘겼을 때 좋아. 그렇죠. 난 이거 건네주고 죽어도 상관없어. 그것만으로도 난 왠지 내 인생은 가치 있어 보이는 것 같아. 그런 아가페적인 사랑에 기반한 낙천성. 그렇죠. 야 멋있다. 그걸 갖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노력하지 말고 그게 가치 있는 일임은 인정했으면 좋겠어요. 요즘에 그 쓸데없는 저 왜 보면은 뭐지 그 우리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뭐 속물이라는 둥, 위약이라는 둥, 위선이라는 둥 뭐 이런 얘기하죠. 위선론하고 되게 비슷한데 저는 아가페적인 가치를 정말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근본적으로 낙천적인 것 같아요. 아가페가 있다고 믿고요. 그리고 아가페는 아름답다고 믿어요. 그리고 나가 못하더라도 누군가는 그걸 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믿음을 줘서 그런 사람들 더 만들어낼 수도 있겠지. 그렇죠. 미춘 수염님이 아가페가 기독교적인 색채가 싫다고 얘기하시는데 아가페는요 기독교 이전에 생긴 그리스 고대 그리스에서 고대 그리스에 생긴 개념입니다. 플라톤도 막 얘기하고 그러지 않았나요? 그게 이제 기독교가 차용했죠. 특히나 이제 기독교 이제 지저스 크라이스트를 믿는 그 가르침이 아가페를 차용한 거죠. 자, 오늘은 좀 급작스럽게 끝을 내겠습니다. 왜냐하면 가야 돼 이제. 지금은 달려가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내가 너무 급하게 운전하면 또 가다 사고 날 것 같으니까. 오케이. 그럼 오늘은 급하게 운전이 이걸로 바뀌었어요. 이게 아니라.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목요일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전운전해서 다녀오겠습니다. 강아지들 중에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자기 버린 주인을 찾아서 몇십 미터를 달려와서 결국 한번 물었다. 이런 얘기가 있어. 두 가지가 이상한데 강아지 중에 그런 사람이 있었고 강아지 중에 그런 사람이 있어. 몇십 미터를 뛰어서 물었다? 몇십 미터? 어려워? 몇십 킬로미터. 죄송합니다. 네. 강아지 중에 그런 강아지가 있었습니다. 마음이 급하니까 사례에 등장하는 거리를 좁히네. 내가 마음이 급한 게 걸렸구나.